안녕하세요. 여기는 백풍 시내가 내리다 보이는 전방대입니다. 이른 아침에 왔는데도 관광객들이 많으시네. 저는 이 백풍 시내를 보면서 1200년 전에 저 산 위에서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데 아직까지 넘치는, 보시다시피 곳곳에 그 옛날에 산골에 있는 그 저녁 때 굴뚝마다 연기가 나는 소나무, 장락나무 연기 엄청 나는 지푸라기를 뗐을 때 그렇구나.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직도 백fun이 살아있습니다. 저 주위를 지나가면은 유황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요. 제가 그저께 백푸역 앞에 백푸 역전 온천장에서 하루 숙박을 하면서, 역전 온천장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상하다, 우리나라 말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는 이 이상한 언어 체계가 어떻게 됐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카메라를 들고 한 10분 정도를 시내를 한 바퀴 빙 돌았는데 우리가 쓰는 단어랑 정확하게 일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다. 일본에서 쓰는 그 단어하고 우리 단어하고 왜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일치할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봤더만은 우리나라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표준이란 말을 일본 사전과 비교를 어떤 사람이 했는데 99%가 동일하답니다. 표준이란 정의에 대해서 1번, 2번, 3번 쫙쫙 냈는데 99%가 일본 사전에 있는 일본 사전을 우리나라 사전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표준 국어 대사전은 우리나라 문교부가 낸 사전이에요. 우리나라 KBS에 보면은 일본 가가지고 일본 문화에 살아있는 한국말 찾기, 그래가지고 저기 만년집은 아스카 시대 때가 언제죠? 4, 5세기 때, 그때 그 귀족들이 쓴 걸 일본 문학의 최고라고, 누가 최고라고 얘기하지? 만년집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한테 가서 물어봤더만은 한국말이 들어가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쓰시길래 일본은 한국 단어가 그대로 넘어왔구나. 아니지. 한자 문화권이구나. 한자 문화권은 뭐다?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이 네 개의 언어를 어떤 양반이 조사를 했는데, 음독, 바다, 해 같은 건 바다는 음독이고 해는 훈독이죠. 음독을 쓰는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발음이 유사하더라고. 베트남도 우리나라하고 많이 유사할 거라고 생각 못해서 그 60%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찾아보니까 해방이 되자마자 우리나라 각 그 서점가는 일본 사전 뺏기기에 몰입을 했답니다. 너도 나도 가리지 않고 일본 사전 뺏기기에 집중을 했답니다. 민중서관, 어떤 서관, 국민대사전, 언더우드 대사전, 영어사전조차도. 영어사전은 1890년도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선교를 하기 위해서 프리덤, 자유, 스쿨, 학교, 이 정도 짧게 해서 1890년도에 요코하마에서 사전을 재본을 해서 한국에 갖고 온 게 언더우드. 우리가 언더우드, 민중서관에서 나온 언더우드 영어사전 많이 보셨잖아요. 그게 시초라는데, 그건 그냥 아주 기본적인 단어 변화일 뿐이지, 그 후에 모든 일본어 영어사전, 한영사전들은 일본어 사전을 뺏긴 게, 이건 책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대표적인 학자가 한국의 사전에 대해서 아주 많이 비평을 해놨어요. 세계에 리드를 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한국은 제대로 된 영어사전 하나 없이 일본 사전을 그대로 뺏겼는가. 국어 사전조차도. 우리는 빈집, 빈차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여기서는 공차,
훈독을 많이 쓰는 걸 보고 훈독과 음독 차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10분 동안 아무 곳에나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쓰는 모든 단어가 발음 차이는 나지만은 그 언어가 의미하는 것은 똑같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어 사전에 표준을 그대로 뺏겼다는 그 말은 우리나라 유명한 언어학자가 아주 강조를 하면서 2022년에 한겨레의 어떤 기자가 전문가를 빌려서 칼럼을 썼는데 나란 말씀이 일본과 다른 건데 어떻게 나라 말씀조차도 일본어 사전하고 똑같이 뺏겼느냐. 아주 그렇게 뺏겼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일본 문화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면서 이것은 일본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빼야 된다, 제외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말 찾기를 하자. 전세방, 월세방, 이 모든 것들이 역전, 앞, 다방, 여관, 모든 것들이 다 일본 사전을 뺏긴 건데 어떻게 그걸 다 확 바꿀까? 일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중국 한자 문화권에서부터 탈피하려고 무척 애를 썼대요. 한문을 쓰는 한 중국인들조차도 한문을 쓰는 한 중국은 없다. 한문을 쓰는 한 일본은 없다. 그래서 중국의 간자체, 일본의 그 많은 언어들을 2000년 넘게 한문에 익혀봤던 그 일본 사람들조차도 한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데, 그래서 2300개 이상 한문을 그대로 쓰고 있답니다. 대신에 아주 간주렸어. 중국의 간자체와 일본의 간자체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쓰는 그 많은 언어들을 한문을 빼고 나면은 자기 나라 언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빠져버릴, 일본 말로 되지가 않는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1차, 2차를 쓰고 그렇게 복잡한 중국 단어들을 죽이려고 해도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는 상태인데, 한국은 박정희 시대에 들어와서 박정희 시대에서 제일 먼저 광화문, 빛광자의 이 분야를 빼버리고 한글로 광화문을 쓰면서부터 한국은 점차 지금은 한문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비석이나 뭐 절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유물처럼 남아있는 게 한자지만 지금도 한국은 완벽하게 한글로 그 언어의 의미는 물론 중국어와 일본 사람들, 일본의 근대화, 중국의 모택동 시리즈, 장제스, 이 애들도 일본의 근대화 용어들 800개를 가지고 난 뒤에 일본어에서 가지고 온 근대화 단어가 없었더라면은 모택동 전기조차 쓸 수 없을 만큼 근대 문물에 쓰이는 모든 근대화 단어들, 열차, 기관차, 전기기관차, 뭐 이런 국회의원, 대통령, 총리, 그러면은 좋다 이거지. 그럼 우리나라는 왜 언어, 사전, 단어 이런 것들이 약해졌을까? 없었을까? 박지원의 열하일기 아주 재밌게 썼잖아요. 정조는 아주 유교 신봉자, 유교의 최고 신봉자가 정조였대요. 유교에 쓰인 말 위에 언어를 쓰는 놈들은 작살내라. 그럼 우리가 알거잖아. 정약용의 목민심서, 후민신서 이런 다양한 책들, 그 많은 조선시대 때 쓰이는 신령학 문화들 책들은 언제 쓰였나? 일제강점기에 쓰였답니다. 일제강점기의 선각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훌륭한 정신이 있었다. 숨고 숨어있던 책을 끄집어내서 복사를 하고 출판하기 시작했답니다. 조선 중종 때, 그러니까 후기 정도 되죠. 어떤 양반이 중종 임금한테 우리도 책방을 하나 엽시다. 책방을 엽시다. 일본 가니까 길거리마다 책이 널려있고 책방에 책이 넘쳐납니다. 책방을 엽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참 동안 토론이 나갑니다. 책방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중종이 그래, 책방은 없도록 해라. 우리가 쓰는 많은 언어들, 어떤 양반들은 일본이 쓰는 일본 말을 벗어나야 된다.
전부 우리가 일본 애들도 중국 한문을 빌렸었잖아요. 우리도 중국말을 빌려왔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일본말, 근대 일본말을 빌려갔잖아요. 같이 나눠 씁시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우리가 일본에서 쓴 그 일본어 사전에서 뺀 그 단어들을 빼고 나면 순수한 한국말을 끊임없이 언어는 생명처럼 뭐 살아나고 죽기도 하지만은 빼고 나면 일본 애들이 2300자의 한문을 빼고 나면은 걔들이 쓸 말이 없듯이 우리나라도 배표, 성차권, 성성권, 용심, 불에 대해서 용심을 가져라. 옛날에 용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욕심 많은 사람을 용심장이라 그러는데 마음의 힘을 다하라. 힘껏 노래 타라. 일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전에 썼어요. 그런 말들을 다 정리를 하고 나면은 문화잖아요. 문화는 교류하고 높은 곳에서 흐르고 내리고 올리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일본 말을 빼자고 그렇게 강조하는 그분들 직접 오셔가지고 일본의 길거리를 다니면서 일본에 써있는, 녹아있는, 한국에 녹아있는 그 단어들하고 일본 단어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말씀 하시기에 좀 부끄러우실 거예요. 저는 배프 온천역 앞에 역전 온천에서 하룻밤을 자고 난 뒤에 거기에 언어가 너무 익숙해서 일본 문화에 녹아있는 우리나라 말 속에 들어있는 일본말.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야? 화평. 평평해지더라고요.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교류하고 섞어 살고 빌려 쓰고 서로 나누는 겁니다. 니꺼 내꺼 없죠. 같은 언어 한문 문화권에서 니꺼 어디 있고 내꺼 어디 있어요. 베트남 언어하고 우리나라 언어하고 그렇게 닮았다는 걸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